밥을 먹다 말고 문득 울컥할 때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지쳐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최선인가? 그런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지금 39개월, 11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거예요. 미안해, 아빠가 또 소리 질렀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날도 많았어요. 아이 눈은 반짝이는데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밥만 떠먹이고 있었죠. 어떤 날은 애 재우고 나와서 욕실 세면대에 기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왜냐면 이대로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 그 생각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날은 꼭 밤에 아이가 자는 얼굴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늘도 내가 버거워서 상처 줬구나. 엄마, 아빠, 왜 화났어? 할머니, 안아줘.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해서 도망치듯 화장실 간 적 있으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싶었는데 아이 자는 모습 보면 또 미안해져요. 또 내 탓 같고 또 죄책감 들어요. 그게 육아예요. 사랑해서 더 아프고 사랑하니까 더 힘든 거.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지인 몇 명에게도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더니 놀랍게도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나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애가 밥 흘리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요. 또 어떤 할머니는 애 키우는 게 다시 시작되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요. 아무도 저한테 수고한다고 안 하더라고요.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단지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할머니라면,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울다가 참았다가 또 미안해하며 견뎠다면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걸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알아줬으면 해요. 이 영상에서는요, 지쳤을 때 엄마 아빠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도움받았던 회복 루틴, 그리고 진짜로 마음이 가벼워졌던 작은 말습관과 시선의 전환법, 이걸 솔직하게 가감없이 나누려고 해요. 혼자 울지 마세요. 이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 전해지길 바라며 우리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1단계, 부모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핵심 메시지는 나부터 괜찮아져야 아이에게도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따뜻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찢겨 있고 텅 비어 있다면 그 따뜻함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지치면 채워야 합니다. 상처받았으면 돌봐야 합니다. 육아하면서 부모가 가장 자주 있는 말,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루에 딱 3분 내 감정을 말로 꺼내기. 아침마다 바쁩니다. 우유 데우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옷 입히고, 출근하거나 밥 준비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죠. 그 바쁜 틈에 딱 3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냥 앉아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이지? 내 마음이 어디가 제일 무거운가? 그냥 이렇게 말로 꺼내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고 감정이 바닥까지 내려앉지 않게 붙잡을 수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버티느라 수고했다. 또 힘들면 또 울자. 아이 탓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그냥 오늘이 좀 어려운 날이구나. 이 말이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감정을 말로 꺼내야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거든요. 실행법 두 번째.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를 눈에 보이게 붙여두기. 이건 실제로 어떤 엄마가 하신 방법인데요.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자신이 너무 불안해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자주 화가 났대요. 그래서 부엌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였대요. 화내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애가 아니라 상황이 힘든 거야. 그 문장을 보자마자 숨이 한번 쉬어졌고 화가 폭발하지 않고 조금은 멈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현관문에 붙였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한 문장이 저를 죄책감에서 꺼내줬습니다. 실행법 세 번째. 내가 가장 힘든 순간 내 편 하나 만들기. 솔직히 말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친구라고 해도 내 감정을 다 털어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편 한 명을 정했어요. 한 사람, 말없이 들어주는 사람, 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언니, 친구, 심지어는 같은 또래 아이들 키우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일 수도 있어요. 육아는 팀전이에요. 혼자 버티면 무너지고 누구 하나만 내 편이면 살 수 있어요. 엄마가 울면 안 되죠. 부모가 강해야죠. 아니요, 부모도 울어도 됩니다. 강해지기 전에 먼저 괜찮아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 오늘 당신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이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전 대화법을 공유할게요. 혼내지 않고도 통하는 말,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 감정까지 지킬 수 있는 대화법. 다음에서 바로 이어갈게요. 2단계, 아이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전 대화법. 핵심 메시지는 내 말이 바뀌면 아이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이 키우면서 제일 자주 나오는 감정, 뭘까요? 짜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귀엽고 사랑스럽다가도 금방 짜증나죠. 말을 안 듣거나 물 흘리고 장난감 안 치우고 자꾸 떼쓰고 그 상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면 폭발합니다. 문제는 화가 아니라 말투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너무 미안해요.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 순간은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육아하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아이를 혼내지 않고도 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말투가 있다. 말을 바꾸는 순간 아이의 반응도 달라지더라고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왜 그랬어? 대신 뭐가 힘들었어? 아이에게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컵을 엎질렀거나 장난감을 던질 때 우리는 본능처럼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몇 번을 말했어. 왜 또 그래? 하지만 이 말은 아이를 방어 모드로 만들고 우리말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보세요. 컵이 엎질러졌네? 놀랐겠다. 뭔가 힘들었어? 아빠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감정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죠. 저희 첫째가 그랬어요. 물을 일부러 쏟았길래 화내려다가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동생만 안아서. 그 말에 제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아이는 나쁜 게 아니구나. 표현이 서툰 것 뿐이구나. 실행법 두 번째. 그만해 대신 이제 그만하자. 아빠랑 같이 정리해보자. 소리 지르게 되는 순간 대부분은 우리가 지치고 여유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말투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만해가 아니라 우리 이제 마무리하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 아니라 지금 힘들지? 아빠도 좀 힘들어. 혼날래?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같이 기분 좋아지긴 어려워. 말은 같은 상황을 담고 있어도 어떤 말투냐에 따라 아이의 눈빛, 표정, 태도가 확 바뀝니다. 특히 부드러운 권유형 말투는 아이를 존중하는 느낌을 줘요. 아이의 감정도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도 덜 미안하게 됩니다. 실행법 세 번째.
아이 감정 집어주는 통역 대화법. 이건 진짜 효과가 엄청난 방법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육아 대화법이에요.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지금 속상한 거구나. 아이가 안 들어갈 때 놀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끝났구나. 아이가 울면서 때릴 때 화를 말로 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줬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울던 아이도 눈물이 멈추고 저를 안아요. 그 순간 정말 미안해지면서도 한편으론 감사해져요. 그래, 아이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육아는 결국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매번 참으라는 게 아니라 덜 다치고 덜 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3단계. 나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엄마 아빠로만 살지 않고 나로 사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나는 누구지?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마음, 이제부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나로 살기 위한 회복 루틴. 핵심 메시지는 엄마 아빠 이전에 나도 사람입니다. 나로 존재해야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아이가 자꾸 울고 자꾸 매달리고 하루 종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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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 갔지? 왜 내 이름은 아무도 안 불러주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로만 불리는 하루들. 어느 순간 내 사진첩엔 아이 사진만 가득하고 내 스케줄엔 내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한 엄마의 이야기가 기억나요. 우울감이 심해서 병원에 갈까 고민하던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이제 웃는 것도 어렵고 그냥 사라지고 싶을 때가 많아. 그 엄마가 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서 나만을 위한 차 한 잔을 끓였대요. 그 시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라는 이름으로 숨쉬는 시간.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시간. 그 5분이 쌓이자 하루가 달라졌다고 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치 끈 하나를 쥐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루 10분 이름 없이 살기에서 벗어나기.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10분 나를 위한 이름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동윤이 엄마가 아니라 혜림이라는 내 이름으로 일기 쓰기, 혼자 걷기, 이어폰 끼고 좋아하는 음악 듣기, 내가 뭘 좋아했지 떠올려 보기, 아무 이유 없이 웃기 위해 드라마 한 편 보기. 이 시간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잠시 붙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실행법 두 번째,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루틴 만들기.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루틴. 이건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작은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아이 재우고 나서 핸드폰 메모장에 하루 한 줄 남깁니다. 오늘 육아하다가 울컥했음. 미안하면서도 속상함. 오늘은 평온했음. 둘째가 예쁘다고 해줘서 힘이 났음. 감정이 요동침. 나도 쉬고 싶었음. 이렇게 쓰기만 해도 내 감정이 버려지지 않는 느낌. 나는 아직 내 편이야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실행법 세 번째, 아이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든 건 애한테 숨겨야지. 엄마는 항상 괜찮은 척 해야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이에게 내가 회복하고 감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이라는 걸 저는 늦게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첫째가 아빠 왜 울어? 하고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오늘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빠도 감정이 있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도 화날 때 울어도 돼? 나도 속상하면 말해도 돼?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모습은 아이에게도 나도 괜찮다는 허락이 됩니다. 엄마 아빠로 살아간다는 건 내 이름을 잠시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육아는 끝이 없지만 나라는 사람은 잃지 말아야 해요. 잠시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아냈다. 아이도 나도 오늘 충분히 잘 해냈다. 4단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연결. 핵심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처럼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아이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안쓰러워서 울었던 날.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사실 더 크게 울고 싶었던 건 나였어요.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너무 혼자, 너무 아프게 버텨왔던 거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닫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버렸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겨우 집안일 좀 정리하려는데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따뜻했어요. 근데 그 따뜻함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나만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햇살 좋은 날에도 늘 무겁고 늘 허기지고 늘 엄마니까 아빠니까 참아야 했던 나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날 걸레도 놓고 그냥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첫 번째, 지금 나처럼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게 위로다. 그날 이후 저는 육아 커뮤니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고 초라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미운 게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요, 매일 밤 베란다에서 울어요. 이 글이 제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나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기적 같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실행법 두 번째. 아이를 돌보다 나를 너무 오래 잊었더라. 어느 날 아이가 자고 있었을 때 거울을 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요. 머리는 떡지고 눈은 퀭하고 웃음기라고는 1도 없고 그날 진심으로 느꼈어요. 나는 지금 아이의 엄마이긴 아빠이긴 한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걸 시작했어요. 하루 10분 커피 한 잔을 혼자 마시는 시간, 조용히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시간.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 10분이 나를 나로 돌려주는 작은 회복의 의식이었거든요. 실행법 세 번째. 내 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솔직히 육아는 팀전인데 정작 내 마음을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제일 큰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했어요. 내 편 단 한 명만은 만들자.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육아 톡방에 익명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오늘 힘들었어요 라고 단 한 줄이라도 털어놓는 순간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부모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부모의 눈물은 약해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버티느라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늦게 터지는 눈물이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나만 이런 거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당신에게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어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이에겐 당신이 최고의 부모예요. 오늘도 애써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마음 다해 살아줘서 고마워요. 혼자 울었던 그날도 당신은 참 잘했어요. 댓글에 당신의 오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눈물을, 마음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은, 오늘 참았던 눈물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길을 걷는 부모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힘들 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곳은 부모의 눈물과 마음을 그대로 안아주는 공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마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긴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걸어요.
감사합니다.